여러분 많이 하시는 영어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네가 먹은 대로 되고. 맞아. 제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You are what you detox. 해서 네가 해독한 대로 네 몸이 된다. 우린 먹기만 했지 해독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독을 먹진 않았지만 안에서는 독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독을 쌓을 아주 좋은 방법은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놨고요. 어떡해요? 조금 이따 먹을 거고 어제도 먹었던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맛있는 거 저기 바뀐 게 아닌가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디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먹을 때. 기념일 때. 예. 한정식집 가서. 먹을 때. 삼겹살에 김치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퓨전을 하시는 분이 이경재 원장님이십니다. 그죠? 물론 모든 게 불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결국 여러분 몸 안에는 독소라는 게 쌓입니다. 그 독소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암도 만들고 모든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쓰레기로 변하는 것조차도 역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음식 먹고 산소를 먹어서 이산화탄소 만들고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나가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얻느냐? 뭘 얻을 것 같습니까, 레이양 씨? 에너지. 그렇죠. 맞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1번은 바로 에너지고요. 두 번째 또 뭘 얻느냐? 활성산소를 얻게 됩니다. 네. 활성산소라는 거는 그냥 산소는 좋은데 활성은 약간 미친 산소입니다. 가만히 못 있는 산소가 되면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호흡을 하면 한 3% 정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이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재료로 활성산소를 쓰거든요. 문제는 뭐냐? 에너지가 남아 돌면 살이 되고 활성산소가 남아 돌면 질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 돈 게 문제지 음식과 산소를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넘쳤기 때문입니다. 넘치면 살도 되고 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과 산소라는 거는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잘 먹었지만 그 혈관이 당뇨, 고혈압 같은 걸로 좁아져 있으면 잘 지나가질 못하면 세포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안 주니까요, 산소랑. 그래서 그 세포가 변성될 수 있고 돌연변이가 되는 게 결국은 암 같은 질병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잘 지나가게도 해야 되는데 음식 산소를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거실에서 주무시고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려고 그래요. 왜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방 안에서 좁은 데서 밥 먹을 때보다 야외 나가서 먹을 때 음식이 맛있죠? 네. 거기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쓰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 산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병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씨,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물. 생물이요? 예, 살아있는. 그러니까 동물, 식물?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더가 중요합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강의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게 공포라면서요. 네. 보이지 않는 게 미생물입니다. 걔가 하는 일이 엄청 많고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잘 알아야 건강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미생물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마리 정도가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공격하게 확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쪽수가 맞으면 갑자기 돌변하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99만 마리까지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났는데 어느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먹기만 해도 늘 배탈 난다가 되죠. 결국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저런 정족수를 한번 채우면 그다음부터 아주 쉽게 모여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는 사람은 회를 먹거나 날 걸 먹어도 장염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보이지 않지만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공포가 아니라 친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 면역의 첫 번째는 편도선이라는 게 합니다. 네. 그걸 통과하면 임파선. 우리 임파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손끝에 있는 노폐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끝으로 빠져나갈 길 없죠? 여기 없죠.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반드시 타고 와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임파선을 따라서 장으로 내려가서 노폐물이 걸러져야 됩니다.
왜 유방암 생기는 사람들 보면 겨드랑이 쪽에 그런 임파선이 부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 노폐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정체됐기 때문인데 그 면역의 편도선 다음이 임파선이고 나머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면역은 많게는 한 70%는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는 통과하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비로소 소장에 음식이 내려가야 소장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음식을 흡수시킬 건지 독소를 흡수시킬 건지를 판단하는 건 소장이 하거든요. 그걸 면역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점령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이 결국은 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되고 우리 걱정이 결국은 이 미생물을 죽이는 좋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서울 사는 사람하고 장수 마을에 사는 거주자를 비교했더니 장내 유익한 균의 비율이 5배나 장수 마을이 많더라. 아, 그러면 장수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장내 좋은 균을 넣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걱정 없고 패스트푸드를 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서 좋은 음식들, 편안한 음식들을 먹으면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데 뭐 스트레스에 걱정에 또 남보다 이뻐야 되고 덜 뚱뚱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면 결국 그때마다 좋은 유익균들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장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장 점막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면역 글로불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서 장의 수비수가 훨씬 부족하게 자꾸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한 균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익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이 또 유익균들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열심히 유익한 균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술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은 점점 인생에서 멀어지고 노안으로 가는 아주 김태형 지름길이 씨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으면서 술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년, 20년 후에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확률이 절반 떨어지는 것.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한 가지가 뭐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먹는 거는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싱싱한 재료로 가능하면 골고루 드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 국립암연구소가 오래전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 과일을 얼마라고 얘기했죠? More than 5 dishs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5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부피로 8온스입니다. 240cc, 한 이만한 컵. 이걸로 5컵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원시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뭐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먹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끼니를 굶는 것보다는 나은 것. 부족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골고루 식품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비타민 D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네.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난 1999년 만듭니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고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이 추가된 걸. 이 사람들이 뭘 넣었냐면요. 매일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fore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권장한다. 다른 비타민은 몸에서 만드나요? 못 만들죠. A 못 만듦, B 못 만듦, C 못 만들어요. D는 만드나요?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햇볕. 네.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만큼은 너의 생존이나 너의 안녕에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내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햇볕 말고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 옛날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그들은 벌거벗고 햇볕 막 뛰어다닙니다. 피부에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현대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보다 낮으면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20보다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열의 9이 20보다 낮아요. 근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돼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구루병 정답. 네.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열병, D는 공부 좀 하셨네요 정말. 네, D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죠? 뼈가 휘어지는 거. 근데 좋은 질문이란 이유가 요새 말이에요. 유명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 뼈가 휘어져 나온다는 거죠. 구루병 아이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엄마들이 몸 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마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잘 안 먹고 햇볕 피부 미용 때문에 가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피부도 중요하니까. 박사님, 그 비타민 A랑 D랑 E, F, K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부정하는 분들의 비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게 각종 부작용을 또 거론해요. 이거 먹으면 뭐 기형아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암세포만도 크게 하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은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쥐를 대상으로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를 뭐 한 석 달 정도 먹이니까 기형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른바 지용성 비타민 뭐 A나 D를 먹고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런 케이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버. 없어요. 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뭐 10알, 20알씩 몇 달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네.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지만 이건 식품이니까 비타민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뭐 슈퍼에서 아무나 사는 거예요. 푸드니까. 푸드에 무슨 부작용이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기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얼마예요? 22.9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정상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타민 D를 매일 먹도록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비타민 D를 늘 영양제 형태로 먹고 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면 혈중 농도가 30 이상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침침할 때가 있어서 루테인을 먹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C를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비타민 D를 또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이 날까 좀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원래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걸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원래 새끼 식사를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는 거. 어떤 뭐 건강 기능식품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값만 비싸고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건강에 투자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바나나를 오래 묵혀서 까만 반점이 많을수록 암 예방에 좋다. 귀에다가 이렇게 양파 조각을 넣으면 중이염이 예방되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 지금 의학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진짠지 가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똑똑한 환자가 됩시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됩시다. 왜 그렇죠? 지금 의학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각종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에 좋다, 뭐에 나쁘다,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의 기사들이 너무 많다. 바나나에 이렇게 오래되면 좀 까만 반점들이 생기잖아요. 1년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죠? 이 바나나를 오래 묵혀서 까만 반점이 많을수록 암 예방에 좋다. 이런 게 한때 막 돌았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돌았습니까? 귀에다가 이렇게 양파 조각을 넣으면 뭐 건강이 좋아지고 뭐 중이염이 예방되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도대체 이런 엉터리 기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하고 막 찾아보니까 두 기사가 한 군데로 모여요. 인도에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다 받아갖고 대서특필을 해서 막 돌린 거 유통을 한 거예요. 물론 약간의 근거는 있습니다. 바나나의 검은 반점 안에는 이제 TNF라고는 종양 괴사인자가 조금 들어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대로 암 예방 효과를 누리려면 하루에 바나나를 100kg씩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양파 안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항염 작용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피부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고 입으로 먹어야만 돼요. 그래갖고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 이런 게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뉴스가 나간 다음에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 나는 밥 먹자마자 졸린데 큰일 났네 치매 걸리겠네 어떡하지? 잠을 그래서 억지로 참고 그게 올바른 건가요? 아닙니다. 통계적인 연관성하고 인과관계를 헷갈린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강화도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이상하게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발바닥에 티눈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러면 티눈이 오래 사는 원인인가요? 아니죠. 티눈하고 오래 사는 건 그냥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일 뿐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숨어있는 원인은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 운동을 많이 하면 자연히 티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티눈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밤에 어르신들이 자꾸 일찍 자는 건 뭐예요? 노화죠. 노화가 진행될수록 잠이 일찍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치매가 많이 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는 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잠자지 말고 참으세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 얼마 전에요. 그 아스피린이 그 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진짜 뉴스입니다. 네, 아스피린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표됐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얼마나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가.
이 아스피린은 이미 USPSTF라고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자문 그룹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심장병 예방 효과뿐 아니라 대장암을 비롯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올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스피린을 어떤 이유로든지 많이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스피린이 소염작용이 있잖아요. 암은 염증이 오래된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이나 뭐 어디가 아프다 관절염으로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먹는다. 그럼 기왕이면 뭘 골라야 돼요? 아스피린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아스피린은 진통 소염작용도 있지만 심장병 예방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암을 이기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이미 권위 있는 기관에서 다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다는 얘기죠. 절대로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